나는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다. 사람들이 내 나이를 듣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것이다. 교수님, 그긴 세월 동안 무엇이 가장 후회되십니까? 나는 잠시 웃고 늘 같은 대답을 한다. 실패가 아니다. 가난도 아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살아온 후회는 굳이 참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너무 오래 참아냈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다. 지금의 당신은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온 모든 선택들의 합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세상이 나를 억누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명해졌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낮춘 기준만큼만 세상은 우리를 대한다. 나는 전쟁 직후의 한국을 직접 겪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선택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던 시절이다. 그 시절 사람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였고 견디는 것이 성실함이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는 데 있다. 생존을 위해 낮춘 기준이 평생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버린 것이다. 기준이 낮아지면 인생은 소리 없이 무너진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조용히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내려간다. 나도 이렇게 산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나만 잘 참으면 된다. 이런 말들이 쌓일수록 인간은 편안해진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성장이 멈췄다는 신호다. 기준이 낮은 삶은 고통이 적은 대신 열정도 함께 잠든다. 나는 수많은 제자들을 지켜보아왔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늘 따로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단지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며 기준을 낮춘 사람들이었다.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더 깊이 결정된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인생은 안락해진다. 그러나 안락함이 길어질수록 영혼은 서서히 약해진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삶의 품격은 성취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끝까지 거부한 것들로 드러난다. 비겁함, 자기기만, 반복되는 타협, 이것들을 얼마나 일찍 끊어내느냐가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 세상은 당신이 바라는 만큼 주지 않는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돌려준다. 기준을 낮추면 인생은 그 낮은 기준 속에서 잠든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기준을 올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험이 깨어남의 시작이다. 나는 오랫동안 표준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살았다. 젊은 시절에 나는 표준을 규칙이라 생각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 조직이 강요하는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 앙식 말이다. 그러나 100년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표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정체성의 언어라는 사실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진짜 모습은 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 표준은 습관, 이전의 문제다. 그것은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미 내려진 조용한 대답이다. 나는 평생 강단에 섰다.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수많은 논문을 읽었다.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인 한 가지가 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노력의 양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허용한 기준의 깊이였다. 어떤 학생은 작은 부정에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않았고 어떤 학생은 반복되는 타협을 현실적 선택이라 불렀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차이는 인생 전체로 확장되었다. 푸주는 외부의 감시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순간, 정직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는 상황, 대충 넘어가도 손해가 없어 보이는 선택지 앞에서 인간은 드러난다. 그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 질문을 반복한 사람만이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결과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왔다. 직함, 연봉, 성취. 그러나 나는 노년이 되어 확신한다. 결과는 표준의 부산물일 뿐 본질이 아니다. 표준이 무너지면 결과는 잠시 화려할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표준이 단단한 사람은 느리게 가더라도 끝까지 간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차례 실패했다. 연구에서 밀렸고 조직에서 배제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잊힌 적도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만은 끝까지 거부했다. 그 선택 덕분에 나는 늙어서도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표준은 당신을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표준이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임을 알게 되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흔들리며 매번 선택 앞에서 자신과 협상한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내려두었다. 인생이 단순해진다. 복잡한 고민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인다. 사람들은 흔히 동기, 부여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문제는 동기가 아니라 표준의 부재다. 동기는 바람처럼 번한다. 하지만 표준은 땅과 같다.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붙잡는다. 표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나는 알았다. 인간은 자신이 반복한 태도의 종합이다. 당신의 하루를 들여다보라. 그 안에 당신의 정체성이 있다. 표준은 말이 아니다. 살아낸 방식 그 자체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거대한 결심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인생이 바른 궤도로 이동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내가 얻은 결론은 정반대다. 인생을 지배하는 힘은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는 능력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 스스로에게 몇 가지 사소한 약속을 했다. 대단한 목표가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강해. 자료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것, 혼자 있을 때도 책상 위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세상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나 자신과의 신뢰를 쌓는 훈련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를 나는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 시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 책을 퍼던 연구원,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실험 기록을 끝까지 남기던 기술자, 그들의 인생은 단번에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자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큰 약속도 어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신뢰의 구조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직한지를 정확히 기록한다. 오늘도 내일 하자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당신의 내면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 노년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에 남은 게 없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지속의 깊이에 있다. 애욕은 있었으나 기준은 없었고 시작은 많았으나 끝맺음은 적었다. 기준 없는 노력은 결국 감정에 종속된다. 피곤함은 멈추고 힘들면 타협한다. 그렇게 인생은 조금씩 흘러간다. 나는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도 단 하나만은 지키려 했다. 기분이 아니라 원칙으로 행동하는 것. 피곤해도 약속은 지켰고 실망스러워도 해야 할 일은 했다. 그 선택들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 늙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을 지배하지 못하면 큰 비전은 결코 뿌리내리지 못한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하루 시작을 어떻게 여는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 말을 얼마나 지키는지, 이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당신의 인생을 훈련시킨다. 세상은 당신의 행동을 모두 보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깊이만큼만 인생은 당신에게 힘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시작은 언제나 작아야 한다. 자금 속에 진짜 힘이 숨어 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실패처럼 받아들인다. 변화가 줄고 초대가 사라지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질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온 내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인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인생은 맑아진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돈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인정받고 싶고 거절당하기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불안하다. 그래서 기준을 낮춘다. 하고 싶지 않은 말에 웃고 불편한 자리에도 남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가치와도 타협한다. 그때는 그것이 사회성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것은 살선이 아니라 자기 포기의 연습이었다는 것을. 나는 교수로 살아오며 수많은 동료와 제자를 만났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특히 내가 어떤 것들을 분명히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서서히 떠났다. 불필요한 회식, 의미 없는 정치, 진실을 흐리는 말들. 나는 더 이상 그것들에 맞추지 않았다. 그 결과 고독은 찾아왔지만 동시에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졌다. 중년 이후에 인간관계는 학장이 아니라 선별이어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에너지와 함께 늙는다. 불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고 냉소적인 말들 속에 오래 머무르면 사고 역시 메말라간다. 기준이 없는 관계는 당신의 시간을 잠식하고 기준이 있는 관계는 당신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은 특히 관계에 많은 빚을 지고 산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다. 그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주는 관계는 많지 않다. 노년에 이르러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사람에게라도 진짜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다. 기준이 높아지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해한다. 당신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차가워졌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당신의 진동이 달라졌다는 신호다. 낮은 에너지는 스스로 물러나고 높은 에너지는 조용히 다가온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가깝다. 나는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인간 관계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관계가 나의 기준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이 정립되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고독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깊어진다. 누가 떠나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다.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동료를 부른다. 그리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노년의 고요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노년을 결과의 시간이라 생각한다. 젊은 날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이름을 남겼는지가 이 시기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100살을 넘긴 지금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조차 끝내 지켜낸 태도, 그것만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나는 은퇴 이후 많은 동년배들을 지켜보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노년의 얼굴은 놀라울 만큼 다르게 갈렸다. 젊은 시절의 성취와는 무관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스스로를 끝까지 존중한 사람은 조용히 품위를 유지했고 평생 타협에 익숙했던 사람은 사소한 상황에도 쉽게 무너졌다. 통계는 냉정하다.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일상의 규칙성과 자기 통제력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규칙적인 생활, 스스로 정한 원칙, 타인의 시선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이것들은 젊을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늙어갈수록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다. 노년은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다.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직 진짜만 남는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야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맞출 이유도 없다. 대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 하나면 하루는 충분하다. 늙는 것과 초라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늙음은 시간의 선물이고 초라함은 기준을 내려놓은 결과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태도는 그렇지 않다. 말수가 줄어들어도 원칙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 노년에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이 적고 기준이 분명하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미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인간으로 이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존중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둘 다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하겠다. 성취는 잊혀질 수 있어도 태도는 인간의 마지막까지 남는다.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결심이다. 더 이상 이 정도의 삶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늦었지만 정직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말투 하나, 선택 하나, 미루지 않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래 살았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 없는 성공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하루들의 축적이다. 기준을 높인 사람만이 노년을 품위 있게 맞이한다. 그 품위는 소리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삶을 지탱한다.